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루의 이름 설미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9급 시험 잘 보셨습니까? 문제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직접 보면 제가 중하라고는 표현했지만은 10번하고 18번을 제외하고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90점 이상은 좀 맞아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일단 쓸 게 없습니다.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밑줄 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사부 나오면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예요.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지증왕 13년 그러면 이사부가 지증왕이냐? 지증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보니까 거칠부한테 명해서 역사를 편찬케 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칠부가 국사를 쓴 게 언제예요? 진흥왕이죠. 진흥왕. 그래서 여기는 이사부가 나오면 이 사람이 지증왕 때부터 진흥왕까지 다 모신 그 장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조건 지증왕 이렇게 가지 말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뒷부분에 힌트를 줬습니다. 결국은 6세기 진흥왕 때 얘기를 말하는 것이다. 자, 정전지급 나오는데 이제 정전지급 같은 경우는 성덕왕이 되겠고요. 신라 성덕왕. 국학을 설치한 거는 이제 공부의 신이죠. 신문왕. 자, 요거는 이제 선덕여왕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북한산 순수비.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너무 쉬워가지고 따로 붙일 말이 없습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구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광종이에요. 처음부터 광종. 처음부터. 자, 볼까요? 노비양권법을 시행하였다. 바로 답이에요. 시작부터 답 나왔고요. 전시과 제도가 처음 시작된 건 역시개경 기억하시죠? 태경목문 역시개경, 태경목문 역시개경, 태경, 경종 때 시정전시과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개경에 국자감을 처음으로 만든 게 이제 고려 성종 때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것도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을 썼어요. 아이고, 유교 구신론 나왔습니다. 새로운 유교 구하자는 거죠. 양명학자네요.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은식 선생님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한인의 국단을 만든 건 김구 선생님이시고요.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는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도 함께 저술하셨습니다.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이병도 나왔고요. 이병도.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신채우는 조선혁명선언을 써주게 되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풀면서도 좀 놀랬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쉽게 나오지? 그러면서. 자, 가단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발기취지입니다. 인간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이게 지금 동아일보 1927년 일제감점기거든요. 쫙 보니까 여성운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운동. 공고히 단결하라. 지금 힌트가 몇 개예요? 1927년부터 31년까지 신간의 근후에 여성 나왔는데 공고한 단결, 연도까지. 이거 그냥 답 근후에 아니에요. 이걸 제가 뭐라고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까? 네. 이거 내신보다 쉬운 것 같은데? 고등학교 내신, 고1 내신. 5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던 곳으로 섬적은 임진왜란 뒤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정릉 동행궁으로 불렸다. 광해군 때는 경운궁이라고 하였다. 근데 경운궁이고 그냥 악원 파충의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으면 덕수궁이죠 그죠? 아니 참 갑자기 쉬워져서 저도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9번까지 다 쉬워. 밑줄 친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라는 대군왕이 없으며 음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장수가 있다. 이 나라, 자, 대군왕이 없잖아요? 그럼 싹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본 사료잖아요. 옥조 아니면 동이에요. 대군왕이 없으면. 쓱 보니까 바다를 향해 있다. 바다를 쓱. 자, 여기 나오나. 고구려와 흡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장사를 지낼 적에 나무각을 만들어 놓고 골장제, 가족 공동묘제를 지내는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가족 공동묘제면 옥저죠. 옥저. 그죠? 자, 적절한 거.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만한 태, 요거는 이제 고조선이 되겠고요. 5월에 씨 뿌리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 사만밖에 없어요. 1년에 제사 2번 보내죠. 마가우가 구가져가요.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위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임꺽정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지엽적이고 심각하게 했을 거라고, 지금까지 문제가 어려워서. 근데 너무 이제 쉬워서 허탈했을 텐데 바로 명종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명종 때 옳은 거 골라보자고요.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언제 형성됐습니까? 선조 때 형성됐죠. 문종왕후가 수렴청정하며 불교를 옹호했다. 이게 정답이고, 삼포회란 나오는데 여러분들 저기 그 사물림 중명선 기억하시죠? 사물림 중명선, 사물림 중명선. 이거 중종 때가 되죠. 삼포회란 중종. 역시 중종이고 조광조니까.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윤관이 이 부대를 만들었다며. 그럼 별무반밖에 더 있어요? 윤관이 만든 게? 시험에 나오는 게 별무반밖에 없죠. 여진 때려잡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정종 2년에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광군에 대한 설명이고, 귀주대첩에서 이거 뭐 고구려가 나와요? 아니구나. 강감찬이고, 강감찬. 고구려란다. 제가 말을 실수를 했어요. 강감찬 장군 같은 경우 이제 그 거란에 3차 침입에서 적들을 크게 혼내줬죠. 강감찬.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됐다. 정답. 요거는 2군 6인데 고려의 중앙군을 말하는 거지. 이게 별무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중앙군 얘기야. 고려 중앙군 4번은. 자, 9번 갑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라는 우리 민족인데 고령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해하면 금강가야고 고령하면 대가야잖아요. 바로 대가야 나오는 거죠. 관산성에서 국왕이 백제 국왕 성왕이 신라 김무력한테 전사했잖아요. 울릉도를 정복한 건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지중왕 때고, 호남 동부 지역까지, 여기가 호남이잖아요. 호남 동부 지역까지 확장했다. 정답 3번이고,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한 왜를 격파, 신라를 도왔으니까 왜를 격파했다. 이거는 광개토, 대망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해왕의 재위기간에 통일신라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문왕 승하하고 발해가 건국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해가 꽤 나중이란 말이에요. 꽤 나중. 자, 대흥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면 이제 인대합하잖아요. 인대합하. 인한대흥.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야? 문왕 때라는 거. 발해 문왕 때. 발해 문왕. 뭐 이거 쭉 문왕이라는 수도도 옮기고 뭐 일본에 내가 고려의 왕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문왕인데, 이때 과연 신라의 왕이 누구냐? 요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럼 약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발해가 건국된 게 신문왕 돌아가시고잖아요. 그러면은 신문왕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누가 나? 이제 성덕 나오고 경덕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하대로 넘어가요. 하대로. 그래서 여기는 뭐 선덕왕 나오고 그 다음에 원성왕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왕 같은 경우 이제 대조영을 거쳐서 그리고 대무예를 거쳐서 그 아들이 여기는 문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따져보면 약간 이제 저쯤 나올 거라고. 해공왕인가 아니면 무슨 뭐 선덕왕인가 원성왕인가 뭐 대략 이런 느낌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라 이제 중대에서 하대 넘어가는 시기쯤일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보자고요. 자, 노급 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럼 노급 페이지면 신문왕이잖아요. 근데 이건 답이 될 수 없는 게 신문왕 돌아가시고 나서 발해가 건국이 되는데 어떻게 신문왕이 나와? 말이 안 되지. 청해진이 설치된 게 이제 흥덕왕 때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 체크. 3대목 편찬된 거 이제 진성여왕 때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훨씬 하대 막 완전 저 뒤쪽이니까. 독서 삼품가가 원성왕이거든요. 그럼 헷갈리면 여기 두 개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략의 시기상 그 사람 사는 그 재위 기간이나 인생이 있잖아요.
여기는 흥덕왕까지 가려면 흥덕왕이 언제적 흥덕왕입니까? 자, 일단 신라 신문왕 돌아가셨어. 신문왕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그 다음에 선덕왕, 그 다음에 원성왕, 그 다음에 헌덕왕, 그 다음에 흥덕왕이잖아요. 그러기에는 여기는 문왕이 너무 앞쪽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이거 원성왕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 신문왕 돌아가시고 발해가 건국됐어요. 요것만 기억하면 충분히 맞춰서 추론할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0번도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땐 조금만 고민하면, 다른 문제가 워낙 쉬워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지 좀 고민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18번보다는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는데 양반전만 졌네 뭐. 상공업, 술의 선박, 양반전, 호질, 허생전, 연안, 박지원, 중상학과죠 뭐. 그죠? 그럼 뭐야? 북학의 바로 이거는 박제가죠. 박제가. 관홍소초. 요게 이제 정답이고. 의사문답은 홍대용의 담원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의사문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봉유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강의 지봉유설이니까 네. 저술로 옳은 거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식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했어요. 요거 완전 세종 즉위 초죠. 왜냐하면 이거 태종이 작전사령관이었잖아요. 세종 집권하고 태종이 한 4년 정도 쭉 살면서 군사작전 일으킨 게 여기는 대마도 정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종 집권하자마자예요. 그 전분육등공과 연분육등공 시작. 그냥 세종 때예요. 세종 때. 자, 옳은 거 볼게요. 과전법이 공포된 거는 이제 고려 말이죠. 공양왕 때고, 이시의 난이 벌어진 건 세종의 아들 때고, 답이고, 정도전에 요동정벌이 추진됐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태조 이성계 때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건 너무 쉽죠. 문제도 아니다. 너무 쉽다. 가식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청해, 그러니까 이게 1876년이고 영선사를 파견한 게 81년이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고르라는 거거든요. 군국기무처를 두고 여러 건의 개혁안을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군국기무처라는 게 이제 그 1894년 제1차 김홍집 내각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이 안에 안 들어가죠.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했다는데 통리기무화문이 이게 188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홍범 14조를 공포한 건 이제 1895년 1월이고요. 구본신참, 대한국국제가 1899년입니다. 네, 뭐 연도로 바로 깔끔하게 떨어진 이 정도 연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묘, 화성, 바로 이거 한양, 이건 뭐 예능만 봐도 선생님 하는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도 문제로 나왔던 건데 예능만 봐도 푸는 거죠. 한양도서는 여기는 유네스코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옳은 거. 이게 1897, 이게 대한제국 때인데, 대한제국. 근데 우리나라 신문이 다른 날 반포하는 것이 제일 기묘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딱 보니까 이 연도가 1897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독립협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1896년에 만들어서 6, 7, 8, 9, 4년 존재했던 게 독립신문 아닙니까? 근데 독립신문을 기반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가 이거 독립협회인 거죠, 뭐. 그죠? 여기 보면 만인의 귀로 듣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네. 헌정연구의 활동을 계승해서 월보를 간행하고 지회를 설치하였다. 대한자강이고요. 네, 정답이고, 황국협회, 보완회, 뭐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보면, 이 답이 2번밖에 없는 게, 여기서 나오는 저런 신문이 뾰족한 신문이 없어요. 저 시기에. 그리고 이 대한자강회가 이게 1907년에 없어지고, 황국협회는 1898이고, 근데 이건 이제 그 신문이 따로 없고, 보안회가 이게 1904년이기 때문에 이 연도로 봐도
이 겹치지가 않고요. 이거는 뭐 그냥 빼박이에요. 무조건 독립협회밖에 없어요. 미출진 그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경술련에 만주로 갈 준비로 하였다. 1만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 집 작은 집이 압록강을 건너서 떠났다. 그래서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 조선의학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최현배 대표적이고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경학사가 어디 있어요? 서간도에 있는 단체잖아요. 이게 바로 이회영 선생님. 33인 중에 한 명은 아니셨고요. 삼균주에 입학한 한국국민당을 결성한 건 김구 등이 되겠습니다. 삼균주의는 조소왕이 만들게 되죠. 자, 밑줄친 세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딱 보면 1960년 나오죠. 그때 4.19 있었는데 4.19 이후지.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각 책임제 나오고 허정과도 정부 나왔으니까 이거 3차 개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내각 책임제 개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1차 개헌, 발췌 개헌을 말하는 것이고 4.4.5입의 논리로 통과된 건 2차 개헌, 통일주체 국민의힘 7차 유신이고요. 민의원과 참여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다. 내각 책임제 3차 개헌 정답입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인 왕이 고령가봐 안성현을 안성군으로 승격을 시켰어? 홍건적이 쳐들어왔네? 홍건적이 쳐들어오자 이렇게. 그럼 고려시대 홍건족 때문에 안동까지 피난 갔던 왕은 누구예요? 바로 공민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민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온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화약무기를 사용해서 진포해전에서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답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공민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우왕 아니에요? 이 우왕 때는 왜구가 살박하게 쳐들어와서 이때 진포해전에서 최무선이 왜구 때려잡으려고 최초로 여기는 화약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1번이 답이지 뭐. 처인성에서 이거는 항몽이니까 항몽의 시기니까 공민왕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기철일파를 제거하고 요게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이건 공민왕 때인데 공민왕 때지만 헷갈린다는데 일본이 워낙 이게 다음 아들 때니까 이게 이것도 안 어려운데 사실 8번도 다른 문제가 워낙 기적적으로 쉬워가지고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한 건데 어려운 문제가 없죠. 이번 편에는 이거는 무신직관계 항몽의 시기죠. 항몽의 시기 최후 때입니다. 19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인들이 쫓겨나고 허정과 윤유 등이 처형되었다. 허적이 쫓겨났으면 이거는 경신왕국이죠.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에 복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술왕국. 이때 장희빈은 완전히 쫓겨나죠. 그럼 사이시에게 뭐가 있어요? 경기갑, 기사왕국 있죠. 기사왕국 때 어떻게 됐어요? 송시열 죽었잖아요. 사약 먹고. 뭐야 이거? 바로 답이에요. 예송 논쟁은 아예 현종 때고요. 정렬인 모반 사건은 선조고요. 조총부대 건 효종 때니까 그냥 숙종 때는 송시열이고 숙종은 1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건은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재헌국회가 구성돼서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는데 재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 날 재헌국회가 만들어져요.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한 건 1946년 정읍발언 직후고요. 조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 건준위는 1945년 광복하면서 이게 건준위가 만들어지고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하기 위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건 1946년에 되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지금 46년이 두 개잖아요. 근데 보세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니까 이승만이 남한만에 단독정부를 세우자고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좌업자위원회가 열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다, 라, 나, 가. 달아나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제 쭉 풀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문제가 이제 워낙 좀 쉽게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긴 한데요. 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잘 봐서 원하는 공무원 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음번 시험이나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긴장 늦추지 마라. 이게 쉬웠다고 내가 준비하는 시험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으니, 그리고 또 쉬우면 또 이 전체 그 합격 커트라인 올라가잖아요. 똑같으니까 초심 잃지 않고 기본기와 기초를 바탕으로 성실히 공부하라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은 농담같이 들리는 얘기도 꼭 기억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쌤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